설날은 언제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날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달랐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처음 맞는 설날이었고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할머니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일 것이다. 하지만 나만큼은 꼭 보고 싶다고 거듭 신신당부하셨다. 이번 설에는 너만 오거라. 꼭 혼자 와야 한다. 할아버지의 말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고 그 목소리에는 어딘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그 부탁이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할아버지의 쓸쓸한 목소리를 들으니 그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지혜롭고 온화한 분이셨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어른이었고 가족들에게는 자애로운 가장이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가끔 아쉬운 소리를 하곤 했다. 할아버지가 아들을 고집스럽게 원했다는 것이다. 어머니가 딸을 셋이나 낳았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낳으라고 압박했다고 했다. 결국 내가 태어나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집착은 멈출 수 있었다. 그 이후로 할아버지는 나를 누구보다도 특별히 아끼셨다. 할아버지는 원래도 다정한 분이었지만 나에게는 그 애정이 유난히 각별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항상 따로 준비되었고 명절이나 생일이면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을 받았다. 심지어 아버지와 누나들, 심지어 생전의 할머니마저도 나를 향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질투할 정도였다. 그런 할아버지의 애정을 떠올리니 그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 설에는 가족들과 함께하지 않고 홀로 할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저택은 시골 깊은 숲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큰 부를 축적해왔고 이 저택은 그런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 같은 곳이었다. 웅장하고 고풍스러운 외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고 높은 창문과 거대한 대문은 그 자체로 위압감을 주었다. 오솔길을 따라 걸으며 저택을 올려다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압도감은 언제나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어서 와라, 손자야. 문을 열고 나온 할아버지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미소만큼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의 눈빛은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빛났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저택 안으로 안내했다. 집 안은 외부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포근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딘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감돌았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는 과거의 이야기와 할머니와의 추억을 들려주셨다. 그는 거실 한쪽에 놓인 할머니의 뜨개질 바구니를 만지작거리며 그리움을 내비쳤다. 그런 따뜻한 시간 속에서도 나는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불안을 느꼈다. 저택의 오래된 가구와 벽, 그리고 겨울 저녁의 적막이 만들어내는 묘한 분위기는 나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압박했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우리 집안의 비밀을 알려줄 때가 됐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고 무언가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저택의 지하실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그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지하실은 집안의 금기였다. 할아버지는 평소에는 인자했지만 지하실 근처에라도 가려 하면 엄하게 혼내곤 하셨다. 지하실 문은 항상 굳게 잠겨 있었고 가족들도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그런 지하실을 보여준다니 두려움과 함께 묘한 호기심이 밀려왔다. 평소엔 굳게 닫혀있던 지하실 문이 열리자 차갑고 낯선 공기가 밀려왔다. 어두운 계단을 따라 내려가자 오래된 램프들이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램프에 깜빡이는 불빛이 벽에 길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공기에는 묘한 냉기가 감돌았다. 지하실 한가운데에는 두 개의 관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오래된 목재로 만들어진 관에는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주위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불길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이 관은 우리 집안의 역사를 담고 있다. 여기에 누우면 그 비밀을 직접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의 진지한 표정과 강요의 가까운 말에 눌려 천천히 관 속에 몸을 눕혔다. 관 내부는 차갑고 거칠었으며 오래된 나무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낡은 목재가 내 몸을 감싸는 동안 묘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관뚜껑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단단히 닫힌 뚜껑이 머리 위를 완전히 가리고 나자 주변은 어둠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긴 가운데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졌다. 순간 옆관에서도 뚜껑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도 관 속에 들어간 것이다. 관의 내부는 너무나도 조용해 숨쉬는 소리마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그러나 이내 어둠 속에서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집안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비밀이 있단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다. 아주 먼 과거 우리 조상 중 한 명이 기묘한 존재를 만났고 그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제안받았지. 그는 그 제안을 수락했고 자신의 영혼을 다른 육체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단다. 하지만 그 능력에는 조건이 필요했지. 영혼을 옮길 수 있는 대상은 반드시 자신의 혈육이어야만 했단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혈육의 몸을 차지하며 수천 년 동안 죽음을 피하고 영생을 누려왔다. 이 능력을 통해 우리 가문은 번영했지만 그 대가는 언제나 혈육들이 치러야만 했단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마치 어둠 속에서 나를 붙잡는 손길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그리고 그 조상이 바로 나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내 머릿속은 그의 말을 이해하려고 필사적으로 움직였지만 동시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나는 수천 년 동안 내 후손들의 몸을 빼앗으며 살아왔다. 먼 옛날부터 손주의 몸을 차지하고 그 손주의 몸을 차지하며 대를 이어 영생을 누려왔지. 지금껏 네가 알고 있던 이 할아버지도 그저 내가 쓴 껍데기에 불과했단다. 너의 탄생도 나의 계획의 일부였단다. 네 부모가 너를 가졌을 때부터 나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너는 내 다음 육체로 선택받은 존재였지. 네가 태어나고 자라온 모든 순간 나는 너를 관찰하며 이 날만을 기다려왔단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할아버지는 갑작스럽게 낮고 기괴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 주문의 음률은 마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나는 도망치려 발버둥쳤지만 주문이 시작된 순간부터 내 몸은 점점 힘을 잃기 시작했다. 손끝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관뚜껑을 열려 했지만 이미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 있었다. 그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수밖에 없었다. 너는 내게 쓰일 또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나는 너의 몸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살아갈 것이다. 그 순간 나의 의식은 혼란과 절망으로 휩싸였다. 그러나 그 어떤 감정도 내 몸을 움직이게 하지는 못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운 조롱과 함께 어둠 속에 메아리쳤다. 이제 내가 너의 몸을 가질 차례다, 혼자야. 그리고 너는 내 비밀을 알게 된 다른 혈육들처럼 이 관 속에서 잊혀질 것이다. 그의 말은 날카롭고 차갑게 내 심장에 박혔다. 이어진 그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어둠 속을 가득 채웠다. 주문이 깊어질수록 내 몸은 점점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숨이 막히고 몸의 감각은 하나둘 사라져갔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관뚜껑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점점 희미해지며 결국 나는 완전히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감각이 나를 덮쳤다. 쇠약하고 무거운 몸, 주름진 손. 나는 할아버지의 몸에 갇혀 있었다. 관 안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단단히 닫힌 뚜껑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때 관 밖에서 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고맙다, 손자야. 네 몸은 내가 오래도록 잘 쓰겠다. 그 목소리는 나의 몸에서 흘러나왔다. 절망과 공포 속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목소리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